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효성기술원의 박윤혁 상무입니다. 제가 사실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의가 왔을 때 제가 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좀 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학을 하는 우리 그 공대생들의 인력 양성과 관심도를 높이는 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꼭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들도 필드에서 지금 우리 그 연구원들이나 우리 그 공학도 뭐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수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필드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부분,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는 또 그 우리 김영철 교수님하고 양 교수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이 두 분 다 사실은 탄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두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앞에서 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사실은 뭐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사진 위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전체 컨셉을 오늘 탄소 섭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애니메이션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저희 팀에서 만드는 자료인데, 카본 파이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있는지를 애니메이션 자료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본 파이버 자체가 일종의 강화제로 레인포싱 머티리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넣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제품들입니다. 그래 잘 아시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기, 태양전지, 뭐 비행기는 물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경량 비행기, 고속 선박, 뭐 전기 자동차, 우리 보통 도시 건축, 토목 관련된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자전거 분야,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로봇 암, 뭐 바디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낚싯대 이런 부분, 뭐 골프 샤프트까지, 뭐 여러분들이 스포츠 레저부터 우주항공 최첨단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야,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의 소재로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스틸과 같은 기반 산업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 탄소 섬유 자체가 어떤 소재와의 경쟁을 하느냐 하면 마켓에서 스틸과의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탄소 섬유가 주로 사용하는 게 오르게닉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주로 뭐 유기 섬유나 유기 분야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금속 제품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원이 이 탄소 섬유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개발을 스타트가. 그래가 저희들이 지금 오픈은 개발 수준이나 어떤 사업화, 상업화를 오픈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스컴을 통해서 발표할 날짜가 아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우리 저희들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게 타임지에 놨던 부분인데요. 항상 그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맨 먼저 소개를 하는데, 작년도 신년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화 부분에 에너지 에피션시 부분을 기사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제1의 에너지가 불의 에너지고, 2가 석유, 뭐 오일이고, 3의 에너지가 핵,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죠. 이 분야가. 4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뭐 하이드로젠, 뭔가 뭐 솔라셀, 아니면 풍력 쪽, 이런 쪽이 이제 제 4의 에너지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에너지 세이빙 부분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창출은 하지 않지만은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이 제4의 에너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4의 에너지 분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아직 더 연구 개발해야 되고 더 집중을 가해야 되는 분야이긴 하고 또한 많은 인프라와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5의 에너지라는 에너지 세이빙 분야는 적은 투자에 의해서도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전망이 있는 분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분야에는 국내에 별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대부분 제4의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는 오히려 더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탄소 소재라는 겁니다. 그거는 곧 뭐냐면 그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세이빙을 한다는 말은 곧 같은 맥락으로 있는 말이 경량화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카본 파이버라는 탄소 섬유가 원래 탄소 소재의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탄소 소재의 특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작고 가볍다는 거고 뭐 결합력이 강하다는 거, 다양한 결합을 한다는 건데 이게 탄소 원소 주기율표에서 탄소 한 개의 엘리먼트로 돼 가지고 전체 어셈블리가 되는 것 중 소재 중에는 가장 그거로만 구성된 소재 중에는 가장 강력하고 프로퍼티가 강하고 또한 그거를 무게로 나눌 때 나타나는 어떤 스페시픽한 비물성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는 가장 탁월한 소재가 이 카본이라는 물질입니다. 또한 어떠한 결합을 하고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프로퍼티도 다르고 적용되는 분야도 달라지는 게 또한 이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가 이제 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초경량, 초고강도, 내마음 소재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소재가 다양함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나타나는 흑연, 그래파이트, 카본 블랙, 뭐 오늘 말씀드릴 카본 파이버, 다이아몬드도 같은 맥락이죠. CNT 뭐 이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런 카본으로 어셈블리 된 어떤 그 물체가 가진 어떤 동소체라고 합니까? 구조가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친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 그래파이트, 뭐 버키볼, 그다음에 나노튜브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물질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본딩 구조에 따라서 어떤 sp 결합, sp2, sp3 본딩에 따라서 나타나는 앞에와 분류가 어떤 케미칼적으로 나눌 때 이런 형태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sp3의 전형적인 결합 형태로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명한 어떤 물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인데 이거는 2차원 sp2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청상으로 되어 있죠. 청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파이트라 되어 있는데 카본 파이버가 이와 전형적인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결정학적으로. 하나는 뭐 그래파이트는 전형적인 어떤 그 우리가 헥사고널 가지고 있는 결정 격자를 갖고 있는데 카본 파이버는 조금 이렇게 뭐 터보스태틱이라는데 좀 휴임이 있는 형태로 가진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아마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버키볼이 볼 형태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걸에서 노벨상을 1999년도인가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사실 이게 그때 받고 난 뒤에 별로 이렇게 적용되는 분야는 없어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안에 전 내부 속에 촉매를 담지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익스팬드가 안 되는 그 어떤 소재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릭 스몰리 교수가 이걸 발견했죠. 발견했는데 4년 전인가 5년 전에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생각 외로 이렇게 익스팬드 안 되는 형태의 물질이고 그럼 그래펜 요번에 노벨상 받은 그죠? 네. 두 분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펜이나 그래파이트나 뭐
카본 파이버나 같은 비슷한 어떤 스트럭처를 가진 거예요. 청상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래 뭐 이렇게 몇 층을 붙일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죠. 나노 튜브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NT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청상으로 마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CNT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그 제품 자체가 적용되는 양은 그렇게 크게 익스펜드가 안 되는 형태죠. 조금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영향은 이제 가격적인 요인이 가장 컸었죠. 옛날에 어떤 물질이든지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다른 새로운 에리어를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그 신규 에리어에 있는 그 물질하고 이렇게 충돌을 할 때는 그 가격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도 않고 증가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이렇게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게 또한 CNT 분야인데, 아마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상당히 많은 용도에 사용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카본 동소체들의 어떤 프로퍼티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석탄부터 그래파이트, 다이아몬드부터 나노튜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노튜브에 이제 보면 전부 다 아주 좋은 거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만드는 자료가 아니고 나노튜브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좋은 장점 위주로 이렇게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CNT가 가진 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소재에 따라서 특성하고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또 종류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또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점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2주 전에 여기 또 와갖고 한양대 화공과 대학원생들하고 이래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식 수업인데, 그때도 좀 유사한 내용을 발표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 보시면은 이 그림으로 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섬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용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종류부터 시작해서 고강력 폴리에틸렌, 뭐 자이론 이런 어떤 특정적인 어떤 산업용 섬유, 고성능 고성능 섬유죠. 이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프 섬유에 포함이 되는데, 뭐 1mm 스퀘어의 단면적의 실이 얼마나 지탱인가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00kg 정도를 버텨낼 수 있는 1mm 스퀘어인데, 어떤 강력과 탄성력을 가졌다는 거죠. 향후는 뭐 이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근데 사실 여기 같은 선상에서 어떤 유기섬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사실 탄소섬유는 무기죠. 사실은 유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탄소섬유가 좀 독특한 게, 이거를 만드는 원료는 오르게닉 머티리얼입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면은 이게 인오르게닉으로 가버리는 형태의 어떤 섬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시장에서도 같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최치훈 이사님이 또 자동차 관련돼서는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겠는데, 제가 항상 그 탄소섬유가 어떤 소재든지 자동차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매스 프로덕션이 하면서 익스펜드가 점핑이 되는데, 탄소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사용되는 양은 연간 저희들이 조사하면 일부 사용되고 있어요. 뭐 슈퍼 프리미엄카 같은 데 넣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4,000톤 정도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그렇지만 거기 몇만 톤으로 점핑하려면 이제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선두에서 하겠다는 친구가 이 라이트 호프 회장이죠. 뭐 자동차 업계 스티브 잡스라고 일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친구가 13년도에 이제 매스 프로덕션은 전기 자동차에 탄소섬유를 바디 프레임으로 잡아넣겠다고 지금 공헌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소섬유를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조인회가 하고 있는 데가 SGL 그룹이라고 탄소섬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료는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 그룹이 제공을 하고, 그런 형태로 조인을 하고 있는데, 이 SGL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시애틀 구간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전용 탄소섬유 라인을 벌써 발주를 했어요. 한 라인을. 그래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매스로 나오는 어떤